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로 부자 아빠 되기 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식 투자 폭락장 대응으로 수익 4천만 원 달성, 검은 화요일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업이 바빠지다 보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구독자가 6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수익 현황, 투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저와 나머지 모든 분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이죠. 주식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주식시장에 조정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식이 계속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서서히 하락하다가 가장 큰 하락을 보인 것은 화요일이었죠. 그 화요일날 저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닥에서 주식을 살 수 있었고, 그 화요일에 저의 자산은 총 3억까지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부었습니다. 그 결과 거의 하루 만에 총 자산 3억 3천에서 총 자산 3억 7천으로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리밸런싱 때문이었습니다. 리밸런싱이 무엇이냐? 종목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가 다릅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예수금을 더 투입해서 주식의 개수를 더 늘리거나 주식 자산을 더 늘리거나 현금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종목의 개수를 줄이고 그리고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많이 보는 전단지 있죠. 3개월 완성. 3개월이면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리밸런싱을 잘한다면 당신도 이렇게 약 하루 만에 4천만 원 수익 달성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름이 오면 왜 다이어트를 할까요? 숨겨졌던 우리의 살들이, 패딩과 두꺼운 옷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살들이 여름이 되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조정장이 온다면 거품기가 쫙 빠집니다. 이때까지는 거품으로서 상승하고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주식이 다 오르네?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상황이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정장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금을 강조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남아있던 예수금 4천만 원을 전액 다 투입하였고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정리해서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실현 손익합계는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세금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리밸런싱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을 잡아야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기존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 가지고 있던 자산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의 최종 목적은 많은 돈을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락장이 왔을 때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1급지라는 얘기가 있죠. 좋은 지역으로 가야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많이 오를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의 리밸런싱한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이너스 2천만 원에서 현재 플러스 2,900으로 본다면 거의 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자, 먼저 살펴보시면 총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1,400에서 현재 2,93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왜 단타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단타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 원칙입니다. 투자 방법입니다. 대신 위험한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줍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한 대신 많은 보답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러한 단타는 상승장에서는 추천드리지만 하락장에서는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던 하락 기간 동안에는 단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도 좋은 종목만 선택한다면 덜 벌더라도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단타를 잘못하다가는 물려서 돈도 거기에 갇히고 손실도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상승장에서 단타를 하고 하락장에서는 단타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장투 또는 스윙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수익은 하루 만에 2,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조금 더 걸렸네요. 자, 그러면 플러그 파워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러그 파워 참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물렸습니다. 65불쯤에서 67불이었죠. 67불에서 MSCI 편입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거품기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MSCI 하나 바라보고 정말 그때까지만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꿋꿋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절과 아래쪽에서 사기, 손절과 아래쪽에서 사기를 통해서 현재 보유 주수는 700주입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는 58불에서 54불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867불에 50개를 팔았고 그리고 820불에서 20개를 팔았습니다. 총 820불 이상에서 70개를 팔았고 800 근처에서 다시 줍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같은 하락장에서는 폭풍 쇼핑을 하였습니다. 화요일날 총 50개를 샀습니다. 바닥이었던 620에는 사지 못하였지만 630, 640, 645쯤에서 계속해서 줍줍해서 340개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 마이너스 3%까지 갔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래서 무한 줍줍을 통해서 단가도 낮추었고 656으로 개수도 340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에 보시면 저의 테슬라 보유 주식은 한 230개까지 줄었었죠. 230개에서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340개로 개수는 늘리고 단가는 낮추었습니다. 효율적인 투자죠. 다음으로 이름 어렵죠. SOXL입니다. SOXL 살펴보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뒤에 가서 설명할 텐데 이것도 장중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저의 평균 단가는 637에서 593이 되었고 개수는 25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는 제가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는데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오픈도어는 왜 손절도 앉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냐? 추가도 못하고. 왜냐하면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많은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 가치가 없느냐? 아니죠. 미래 가치도 충분히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 거품기가 더 많이 빠진 종목에 돈을 넣고 이러한 종목은 미래로 가져는 가지만 더 이상 돈을 넣지 못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서 오픈도어는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만 더 있었다면 같은 심정이죠. 모두 돈만 더 있었다면 이미 수익권이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SOXL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조정장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설명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OX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1일차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717불을 찍었었는데 저는 너무 빨리 팔아버려서 하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락이 왔죠. 그리고 60일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빨간 양봉으로 꼬리를 말아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꼬리 올라오기 전과 꼬리 올리기 전에 계속 추가 물량을 투입해서 주수를 확보하고 평단가를 낮추었습니다. SOXL 자세히 살펴보면 SOXL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추종합니다. 이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는 것이죠. 비중에 따라서. SOXL은 살펴보시면 총 보유 종목 수는 36종목입니다. 그리고 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반도체 설계, 유통, 생산, 판매와 관련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왜 겁도 없이 들어가느냐, 3배로 오르는 거에 왜 들어가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3배로 오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락장에서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3배로 빠지긴 했었습니다. 하락장에서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과 그리고 3배로 오른다는 메리트, 이 두 가지로 저는 SOXL에 공격적인 지분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3배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였는데 제가 다 사기도 전에 너무 빨리 회복하는 바람에 조금은 더 비싸게라도 빠르게 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 9% 상승하여서 바로 지금 10% 수익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왜 집착하느냐? 반도체가 지금 슈퍼사이클, 황금사이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산업이 발전할수록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이 되면 당연히 반도체가 더 필요하겠죠.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한정적이죠. 이렇게 수요는 계속 폭증하는데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재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3배로 오르는 종목이 하락장에서 3배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켰고 그 3배로 떨어진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OXL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자로 액면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주식을 쪼개는 것입니다. 주식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쪼개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15대 1로 액면 분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불의 주가는 15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진입이 쉽다는 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 좋다는 게 있죠. 이 SOXL이 비싸서 아직 못 사요 라고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싸집니다. 싸지니까 편안하게 소액으로 소소하게 모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추천은 하지만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의 단톡방에 대해서 문의가 많던데 단톡방의 링크와 비밀번호는 영상 설명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자유롭게 의견 교류하시고 정보 수집하시고 스스럼없게 추천하시면 됩니다. 단톡방에서 얻은 정보로 종목의 이득을 본다면 추천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손해를 본다면 본인의 투자니까 감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입니다. 절대 유료방 아닙니다. 혹시라도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분이 계신다면 차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SOXL 투자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 대량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SOXL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면 분할과는 다르게 주가가 폭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액면 분할은 주가가 가치가 싸진 건 아닌데 돈이 싸졌기 때문에 저가, 그러니까 가격이 싸졌다 해서 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마음에 많이들 진입을 하시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이 종목들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큰 이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목들 보시면 많이 보던 종목들 있죠. 퀄컴, 엔비디아, 인텔, 그 다음 TSMC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오픈을 정리하지 않았느냐? 오픈은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잘 나가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백신도 계속해서 추가로 개발되고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경기 회복주들 디즈니라든지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치솟고 있죠. 마찬가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주택 거래도 늘어나겠죠.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수를 보면 예측보다도 훨씬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과
이 종목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오픈은 장기적으로 아직은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지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없습니다. 매도가 없고 매수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픈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대 살펴보시면 평균 가격은 25불대에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30불입니다. 자, 25불과 26불 사이에 매물대가 튼튼하게 지지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플러그, 마음 아픈 종목이죠. 저는 올해 투자한 종목 중에 가장 큰 손실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수소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에 믿고 계속 투자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라지스케어를 보신다면 대량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가 나왔죠. SK에서 미국 수소기업 플러그파워와 아시아합작회사 설립했다. 자,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50%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거품이 빠졌죠.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장대 꼬리를 말아 올리고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RSI 지수조차 30 이하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다고 보여집니다. 플러그 MSCI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함께 이겨내 봅시다. 매물대 살펴보겠습니다. 매물대에서도 보여주죠. 59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매물대 같은 경우에 65불, 63불, 59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래쪽에서 저가 매수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위에서 사신 분들 가만히 계시면 마음고생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 운반이 좀 더 전기보다는 배송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탄소 정책으로 가다 보면 수소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플러그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로 인한 조정이 이번에 심하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화이팅! 저희 힘내서 이겨봅시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죠. 정말 급락이었습니다. 800은 지킬 줄 알았는데 700은 지킬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620까지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60의 선도 뚫어내리면서 121선까지 가고 있죠. 제 차트 계속 보시던 분들은 121선이 기존에 없었는데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일이 뚫리는 순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행히 61선을 뚫고 121선까지는 가지 않고 긴 장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630, 40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단가도 낮추었고 개수도 적극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큰 기대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라면 기간이 대량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캐시우드 누님께서도 대량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자, 캐시우드 누님이 뭐 대량 매수했다 하면서 메일 같은 것도 주고 기사도 나고 하죠. 근데 그 시점에서 하면 벌 수는 있겠지만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캐시우드 누님께서 저가에 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제 대응, 저희가 먼저 파악하고 먼저 진입해서 저가에 캐시우드 누님 같은 분들이 살 때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630, 40달러 부근에 샀기 때문에 캐시우드 누님과 같은 가격대에서 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10% 이상 조정은 21번, 20% 이상 조정은 14번, 반토막도 2번이나 했었지만 결국 14,800% 상승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큰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 다 같이 한번 잘 이겨봅시다. 테슬라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가격대 712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간에서 18조 695불대 들어왔기 때문에 690 후반에서 710 사이에서 많은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함께 이겨봅시다. 이러한 조정장이 어떻게